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고요. 꽃도 활짝 펴 있더라고요. 이 꽃이 빨리 펴서 좋긴 하지만 안 좋은 점도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꽃놀이 꽃 구경 갈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꽃은 이미 펴버렸고 또 주말에는 오히려 꽃이 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그래요. 나는 아직 어디에 투자할지, 어떻게 투자할지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자금 역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현재 부동산 투자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괜히 마음만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급해진 마음 저희가 달래드리려고 오늘도 알찬 정보들 가득 모아왔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일부 시간입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쯤에 저희가 매일 이 시각 찾아뵙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도 나눠보시고요. 정책 관련한 전략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번호 고지해드려야겠죠? 02-2077-6330번 열려 있고요. 또 문자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뒀습니다. 02757-0300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을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SM투자연구소 송성문 소장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사실 요즘에요, 강남 하면 재건축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또 강북권에서도 재건축 관련 이슈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자, 지난달 19일이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네. 지금 강북권에서 그러니까 방학동이라든가 미아동 같은데 지금 재건축 안건이 좀 상정이 돼가지고 사실 좀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근데 강북권의 이 정비 사업이 대체적으로 뉴타운 같은 이런 중심으로 한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강북권 재건축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고 좀 생소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재건축이나 이런 재개발 같은 이 사업들이 좀 비슷한 유형의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좀 명확한 이해를 좀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쉽게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 기존 정비구역 내에서 기존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신축 건축물과 합쳐서 이 어떤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 인프라를 또 전면적으로 이렇게 좀 구축한다. 이런 네. 사업을 또 재개발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도시로 이렇게 조성이 된 어떤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인프라가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또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도심에 대한 어떤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좀 굽어 있고 어떤 공원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되는 전면적으로 고쳐가는 거죠. 그렇죠. 네. 구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 기반 시설을 이렇게 좀 구축하는 것을 이제 기부 체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대의 그 기부 체납률을 좀 적용받는 데 비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30% 아니면 좀 많게는 한 40%까지도 기부 체납률을 좀 적용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높은 기부 체납률에 대해서는 용적률의 전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상을 받기는 하지만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순하게 말씀드려서도 어떤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다소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건 좀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좀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좀 속도를 내는 좀 지역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건축 관련한 이슈, 재개발과 비교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간으로 이제 꾸려가 봐야겠죠. 어떤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실지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꽃 구경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지금 밖에서 꽃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은 지금 전화로만 연결해주고 계신 거군요. 네네, 기다리다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꽃 구경 하시면서 이야기 한번 자세히 나눠보시게요. 일단 고민 내용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서초동, 네. 서초역 부근에 있는, 네네.
조그만 빌라가 있습니다. 성원 빌라라고. 아, 네. 네네. 그게 앞으로 그냥 뭐 어떻게 재건축이 될는지 뭐 상가 용지로도 풀릴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혹시 정확한 주소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번지수를 모르고 거기다 새를 놓고 있어가지고 네. 바로 서초고등학교 뒤에 있는 겁니다. 아, 서초역과 서초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성원 빌라 말씀하신 거 네네. 맞으시죠? 네네. 네, 현재 보유 중이시고 앞으로 뭐 개발 이슈가 있을지 어떨지 전망 궁금하신 거 맞습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좀 시원하게 이야기 세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그럼 번지수를 잘 모르신다는 보니까 지금 임대 놓으셨다 그랬죠? 네네, 전세 났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그 매수한 지는 언제쯤 되세요? 한 6년인가 그렇게 됐어요. 6년이요? 네네. 아, 조금, 좀 비싼 시점에서 사신 것 같네요. 6년 전이라 그러면. 네네. 그러세요. 자, 네. 대체적으로 서초고등학교 옆에면은 그 꽃마을 지었고 바로 뒤쪽인 것 같아요. 그쪽. 네, 대법원 바로 건너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네. 지도상으로 잠깐 보고 있는데, 네네. 그 서초고등학교 주변 지역이라 그러면 뭐 이쪽 뒤편이라 그러면 요 정도 지역 같습니다. 근데 네. 이쪽은 서초역 역세권으로서 지금 건너편에 지금 서리풀 공원도 있고 그래서 주거 조건이 네. 상당히 좋은데요. 네. 예, 그래서 여기는 뭐 말씀하신 대로 개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호재는 없지만은 네. 좀 제일 중요한 게 요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서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꽃마을 지역이라고. 네네. 예, 그 지역에 이 개발 계획이 있어서 간접적인 그 수혜 지역입니다. 이쪽이.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 서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이쪽 네.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지금 5개 구역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이미 2구역으로 좀 지정돼 있는 이쪽 네. 지역이 지금 사랑의 교회라고 작년에 네. 말에 지금 완공이 됐죠. 신도수가 한 어마어마해요. 예, 구호가. 예. 거기가 네네. 지금 2구역, 서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2구역이거든요. 네, 이쪽이 네. 지금 입주하면서 작년 말에 완공이 되면서 사실은 이쪽 서초권에 네. 그 지금 부동산 어떤 전세가라든가 매매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 분위기로 상당히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교회가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엄청나요. 그렇게 큰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예, 굉장히 크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 더 중요한 거는 이 건너편 지금 5구역이 있는데 네. 이 5구역 같은 경우에 올 2월 달에 네. 지금 복합 건물 신축에 대한 게 허가가 났어요. 아, 네. 올 2월 달에요. 지상 한 22층 규모의 여기 주거시설과 뭐 상업시설, 문화시설 같은 걸 이렇게 좀 복합적인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지금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곧 착공에 들어간다 그러면 한 네. 2, 3년 후 시점에 대해서는 완공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 지역의 지금 상주 인구라든가 유동 인구들이 상당히 좀 늘어남으로써 이 주택의 수요층들이 많이 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좋은 호재, 간접 호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네. 그 옆에 또 뭐 3구역, 1구역과 4구역이 있는데 이쪽도 지금 개발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서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완료가 되는 앞으로 한 3, 4년까지는 계속해서 좀 좋은 호재가 좀 있다. 그래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보유해도 좋은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보유하고 계시는 동안에 한 3, 4년 안에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서초 구민의 아주 뭐 염원이고 수건 사업이죠. 장제터널이 네네. 또 개통되는 어떤 이런 선물도 또 올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직접적으로 이제 호재가 있을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셨는데 네. 사실 재개발이나 이런 재건축 같은 이런 정비 사업은 이런 노후도라든가 어떤 주거 환경의 개선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어떤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기대하면서 보유한다는 그 의미를 둔다는 것보다는 어떤 이 주변 지역 호재를 갖고 좀 한 3, 4년간 정도 보유하면서 상승점을 좀 체크해 가면서 매도 타이밍을 그쯤에서 한번 좀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밝은 기운으로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주위에 정보사라고 네. 군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면 네.
거기가 좋아진다 그래요. 그게 혹시 언제 나가는 거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정부사 이전 계획도 지금 잡혀 있고요. 근데 네네. 이쪽 지역은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장제 네. 터널하고 지금 네. 시청자님이 보유하시고 계신 빌라의 직접적인 수혜는 네. 그 서초 지구단위 계획의 어떤 개발 계획에서 직접적인 호재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기운이 한 3, 4년 정도 더 흐를 거거든요. 그 기간 네. 동안 한번 그 가격 상승하는 상승점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대해 볼 네네. 만한 호재거리가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보유하신 네네. 성원빌라 봄 기운 가득 받아보길 바라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목소리 굉장히 밝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가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엔 또 저희도 야외 방송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또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예. 제가요. 네. 노원구 상계 7단지에 네. 노원구 상계 주공 7단지. 네네네. 예, 7단지에 있고 또 종로구 창신동 네. 쌍용 1차 네. 아파트가 있고 네네. 자세를 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내가 좀 팔아야 될지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지 어떻게 되는 줄 몰라가지고. 아, 네. 그럼 한번 질문을 저희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네. 노원구 상계동의 주공아파트 7단지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또 네. 종로에 있는 창신동의 쌍용아파트 가지고 계신데. 일차. 네. 일차. 1차요. 예. 네, 1차 가지고 계신데 두 개 다 현재 세를 주고 계신 상황이시고요. 예.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둘 다 매도할지 혹은 보유하실지 고민이신 거 맞으십니까? 예.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가지고 갈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각각 지역별로 저희가 맞춤 전략 한번 나눠볼게요.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상계 주공 7단지하고 지금 쌍용 아파트 둘 다 임대를 놓으셨다 그랬는데 월세를 네네. 놓으셨어요? 전세를 놓으셨어요? 월세요. 아, 월세를 놓으셨군요. 수익형으로 하는데 뭐 잘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좀 지도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자, 상계 주공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상계 지역 내에서도 지금 그 거주 만족도도 높고 선호도가 높은 곳입니다. 아, 그래서 예. 그래서 뭐 노원역 475선 환승역이죠. 뭐 이쪽에 네. 그 역세권 아파트로서 네. 교통 여건이 굉장히 또 좋고 또 주변에 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런 네. 뭐 어떤 상업 시설들이 좀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 편의 시설들이 많아서 수요층들이 상당히 꾸준한 곳입니다. 이쪽 자체가. 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건너편에 그 위치하고 있죠. 이 7단지 맞은편에 면허 시험장과 이 네네. 차량 기지 이전이 확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지금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여기가 착공이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컨벤션 시설이라든가 대형 쇼핑몰, 호텔 뭐 이런 것들이 복합 시설들이 지금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예. 지역으로 봤을 때는 아주 대형 호재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현재도 지역 내에 이렇게 수요층이 좀 많은 지역인데 네. 앞으로 이런 대형 호재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 보유 가치가 상당히 충분한 곳이다. 이렇게 좀 예, 판단이 예. 듭니다. 여기 상계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월세를 놓고 계시다 그러니까 네, 월세 네. 수익률을 뭐 조금 뭐 5%에서 한 6, 7% 정도를 맞출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예. 네, 네. 그리고 창신동 아까 말씀하셨죠? 한번 창신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네. 1차. 자, 창신 1차를 얘기하시는데 네. 자, 한번 제가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이쪽인데. 자, 창신역 근처에 있는 이제 그 네. 쌍용 같은 경우에 이쪽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한 네네. 600세대 정도 되고 1차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좀 입주를 했죠. 네. 이제 이 아파트가 지금 역세권 아파트이긴 하지만 단지가 좀 구릉지에 있어요. 여기 쌍용 아파트가. 그러다 네. 보니까 경사도가 좀 심하고 또 92년도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인근에 뭐 프로지오라든가 저 힐스테이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2000년대 한 중후반에 지어졌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수요층이 좀 많이 좀 뺏기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이 쌍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 창신동 입지가 동대문이라든가 밑에 이 종로 쪽 도심 쪽으로 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좀 지금 현재 시세를 좀 그래도 받쳐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최근에 이 거래되는 이렇게 동향을 좀 이 쌍용 아파트 동향을 좀 잠깐 살펴보면 그 큰 변화가 없어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하향 안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가격이 네. 좀 빠지면서 안정을 유지하고 이게 도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이유로 안정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데 예. 지금 월세를 놓고 있다는데 여기도 수익률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익률이 많이 낮다 그러면은 그 월세 수익용 부동산으로도 조금 맞지는 않아요. 아파트 이런 기존 아파트를 수익형으로 활용하는 건 사실 조금 이렇게 좀 수익률이 높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 이 두 가지 아파트를 갖고 얘기를 한다고 보면은 실거주용 이 아파트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 창신동의 쌍용 아파트 이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미래 가치가 좀 이렇게 있는 상계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를 하십시오.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가격 상승폭이 충분히 예측이 되고요. 지금 시세보다도 한 15% 정도 선 전후로 해서 상승점이 됐을 때는 그때는 매도 타이밍을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2차, 네. 2차에도 하나 있는데, 네. 2차에 그것도 그냥 그거랑 똑같은 얘기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게 주공 아파트하고 네. 이 창신동 아파트 가면 창신동 이걸 팔아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그건 내버려두고 근데 이게 시세 차익이 더 많아서 양도세가 네. 더 많이 나가긴 나가요. 그거를 세금 어떻게 해야 부분이요? 될까? 세금 매분이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세 차익이 원래 이게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주택을 갖고 계시면은 양도 네. 차익이 좀 적은 것부터 매도를 하는 네.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그렇게 해서 농업권 그게 맞고요. 팔면 안 되네. 네. 예. 맞고 이제 보유하신 기간하고 이런 걸 따져봐서 양도세를 좀 책정을 해야 되는데 제 방송 시간 관계상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방송 후에 제가 전화를 한번 다시 드리는 걸로 하죠. 네, 네, 시청자님. 그럼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저희가 생방송 중이라서요. 방송 후에 네네. 전화 드릴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있을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 저희가 빨리 한번 만나봐야 될 시간이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희 아들이 네. 그 송파구 가락동의 가락시형 1차 아파트 네. 17평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얘가 올해 이제 결혼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근데 그 가락시형 아파트가 이제 아들이 매수하고 난 뒤에 좀 올랐었어요. 아, 네. 5억 9천에 매수한 게 6억 7천까지 올랐었는데 네. 3월 초에 그 추가 분담금이 원래는 33평을 받는데 없다고 한 게 네. 중간층 기준으로 1억 3천이라는 추가 분담금이 갑자기 늘어나게 돼서 네. 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곤두박질을 쳐서요. 6억 7천에서 6억 1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게다가 얘가 결혼을 하면 이게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월세 집을 이제 구할 각오로 이거를 이렇게 매수를 한 건데 네. 생각지도 않은 1억 3천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나오니까 이제 아들 생각은 이거를 낮은 가격이라도 팔고 네. 신사역 근처에 있는 신동아 파밀리아 아파트 31평이 가격대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아, 네네. 거기로 지는 사서 신혼초부터 그냥 집을 전세 집에 가서 또 추가 비용이 드느니 네. 여기서 지는 살기 시작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제 저는 생각에 가락시형은 9,510세대의 대단지고 네. 정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아파트 단지니까 네. 저는 한 4년 전세를 살더라도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가 아파트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둘이 의견이 좀 많이 상충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복잡하죠? 네네. 예. 가락시형 아파트를 현재 가지고 계신데 추가 분담금 부담 때문에 네. 현재 이제 이 아드님께서는 신동아 파밀리에로 그냥 옮겨가자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고 또 네, 전화 주신 전세를 4년 정도 시청자분께서는 살아야 되니까. 네네네. 예, 예. 시청자분께서는 그냥 이 자리에서 전세를 좀 더 살더라도 가락시형을 예. 그대로 들고 가고 싶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어떤 예. 전략이 더 나을지 한번 저희가 대표님의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예, 대표님께 좀 전문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예, 질문이 예, 길어가지고, 예, 제가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너무 좀
사연이 복잡하죠.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락시형 아파트를 지금 매도하고 신동 아파트 논현동에 있는 예. 신동 아파트를 가는 게 맞는 건지 보유를 예. 더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간단히 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대표님. 가락시형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의 뭐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라 뭐 지도가 네. 필요 없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예. 아니 뭐 산 시점이 언제쯤인지 알 수 있는가요? 예, 2012년 12월에 매수했습니다. 예, 시점 자체가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시형 예. 아파트가 굴곡이 좀 있었는데 좀 예.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예. 지난달에 뭐 추가 분담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조금 네. 문제가 지금 발생이 돼서 지금 예. 여러 조합원들이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지금 이런 부분이 예, 좀 가격이 나오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예.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이게 침체되다 보니까 일반 네. 분양가가 지금 를 높일 수도 없고 또 시공사 네. 입장에서는 또 건축비를 또 인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 네. 부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뿐만 네, 아니라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고덕 시형 같은 경우 뭐 이런 네.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또 강남권의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추가 분담금 문제로 사실은 몸살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형 같은 경우에는 5월달 관리처분 총회가 있죠. 네. 예, 그때 총회가 돼봐야 확실한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네. 뭐 매물을 내놓는다고 해서 거래가 네. 되거나 이런 상황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예. 지금 가락시형처럼 이런 입지여건이 좋은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네. 부동산 시장 어떤 상황 변화에 따른 수요층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데는. 그러니까 상황이 네. 좋아지거나 어떤 전반적인 시장 변화가 좀 생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네. 변화를 받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점에 뭐 급하게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더 보유를 네. 하시면서 네. 갖고 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천천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입주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논현동 신동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거긴 제가 지도상으로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신사역 인근에 위치해가지고 논현 신동 아파트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이 네. 전부 고급 빌라 단지예요. 예. 빌라 단지 속에 들어있는 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좀 유일한 아파트죠, 여기가. 좀 노후한 예,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파트의 최근 매매 동향을 보면 평당 네. 한 2천만 원 선에서 몇 년 동안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 이쪽 별로 안 올랐어요. 예. 내리지도 예. 않고 오르지도 않습니다. 이건 예. 입지 여건에 비해서 이런 지역과 빌라 단지 속에 들어있는 이런 아파트 혼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네. 수요층이 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 가격에 큰 변화가 없고 입지 여건은 예. 좋다 보니까 그래도 거래는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유지하고 있는 건데 제가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네. 이 추가 분담금으로 지금 다소 혼란스럽지만 이 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시형 네. 아파트가 이 아파트는 네. 지금 매도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조금 네. 더 좀 지켜보시면서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겠고 굳이 네. 이 신동 아파트를 가실 것 같으면 네. 전세로 좀 입주를 하셨다가 네. 왜냐하면 시대 변동이 앞으로도 크게 변화가 있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주하시다가 시형 아파트가 매도 타이밍이 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변화를 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그러면 만약에 네. 결혼이 그 전에 하게 되면 이제 저기 전세집을 좀 살다가 네. 좀 조금 이제 그 어떤 문제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죠. 좀 시간은 지금 좀 지켜보시고요. 제가 예, 봤을 예. 때는 지금 어차피 시형도 매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네, 가락 네.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 변화에 따라서 굴곡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예, 그 예. 타이밍을 보여서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그때 예. 사시나 지금 사시나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얘기죠. 논현동 예, 예. 신동 아파트가. 이렇게 네, 정리할게요. 시청자님 좀 네. 자세히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고요. 저희가 네. 밤 8시 30분에 다시 재방송이 나가니까요. 아드님과 보시면서 한번 논의해 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경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오늘 참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또 길게 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세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 분명히 계실 것 같으신데요. 자, 저희가요, 방송 후에도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잊지 말고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일부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SM투자연구소 송성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에 가서 그 남은 아쉬움 다 달래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 소식 확인하시죠.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4월 5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쪽에서 이뤄집니다. 02797-0300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벽산건설이 설립된 지 56년 만에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건설 현장 가운데 자체 시행한 아파트는 한 곳에 불과하고 공사도 마무리된 만큼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추후 발생할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문제가 걱정입니다. 이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사하게 핀 꽃을 형상화한 블루밍. 이 브랜드로 유명한 벽산건설이 만개한 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어제 법원은 이 건설사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블루밍을 분양받아 입주를 앞둔 사람들은 벽산건설이 파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체 시행한 한 곳의 주택사업장은 다행히 지난달 29일 준공 승인이 난 상황. 입주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처리가 문제입니다. 주택법상 아파트 시공업체는 건축비의 3%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증보험에 예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 금액을 넘어서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장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증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입주자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3년 새 3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고 입주민들의 요구가 커지는 만큼 하자보수액이 보증금을 초과할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하자보수 보증금을 상회하는 어떤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산해서 회사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하자의 보수에 대한 어떤 그 요구 자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벽산건설은 양평과 창원 등 곳곳에서 지은 아파트에서 부실공사 논란과 하자보수 처리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전력을 갖고 있는 상황. 파산과 함께 하자보수 처리가 더욱 지지부진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건설사들의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입주자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지난 1분기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1순위 청약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청약 통장을 사용한 1순위 청약자는 모두 10만 7,75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LH 등 국토부 산하 방망경영 중점관리기관 4곳이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부채 증가 규모 2조 4천억 원을 추가로 감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에서 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이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이 같은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이 영국 교량공사에서 참여하는 등 선진 건설 시장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삼성물산은 영국의 민관협력사업 머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분야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약 4억 5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8천억 원 이상으로 이 가운데 삼성물산의 지분은 33.3%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무언가에 자신감이 있을 때 그것을 소개한다고 내놓죠. 정말 깨끗한 정보라고 자부심 가지면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찾아왔는데요.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2번 연락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은요.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우 팀장, 알천도시개발 오동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동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정보 가져오셔서 저희를 놀라게 해주시나요? 최근에 이제 네. 그 강남권역에서 가장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주목 관심도가 최근에 가장 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강남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다세대주택 원룸주택 매물입니다.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매물 정보로 반포동 쪽 저희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양우 팀장님께서는 어떤 정보신가요? 네, 오늘은 저도 이제 강남대로에 위치한 매물을 준비를 네. 했는데요. 이제 오동준 소장님이 원룸을 준비하셨으면 저는 이제 투룸을 같이 준비를 했는데 일단 서초구에서 가장 핫한 곳이 바로 강남대로를 낀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물 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강남대로에 인접해 있는 정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쪽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김양우 팀장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열어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4년 9월, 올해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에 3층에 자리했고요. 방은 2개, 욕실은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요, 2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도보 7분 거리의 투룸 매물 정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어떤 포인트 저희 짚고 가야 될까요? 네, 오늘 일단 그 양재대로 이제 끝자락에 자리한 이 양재동 지역에 있는 매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양재동 매물 오늘 준비한 매물이 바로 개포주공 아파트의 바로 인근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 재건축이 시작돼서 이주가 시작이 된다면 많은 이주 수요로 인해서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현재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게 모르게 풍부하게 이렇게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 일단 현대기아차 본사라든가 LG, KT 그리고 2015년에 삼성까지 모두 3개에서 5개 정도의 연구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요. 또한 이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든가 한국소보원, 도로교통공단 등 총 27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 이 양재동 지역의 알토란 같은 그 지역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풍부한 임대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개포주공 재건축이 이제 시작돼서 이주가 시작이 된다면 이 이주 수요로 인해서 이 전월세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가 또한 같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대 수요가 증가했고 이게 결국 가격을 밀어 올려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신분당선과 인접한 매물 정보입니다. 일단 주변의 교통은 어느 정도 편리한지 입지 여건 좀 들어볼게요. 실제로 이 양재동 지역 영곡 사거리 주변이 네. 매물이 위치한 곳인데요. 이 주변이 이제 좀 단점이라면 차가 좀 많이 막힌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강남대로라든가 양재대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 서울 외곽이라든가 서울 수도권 그리고 서울 중심부까지 이동이 상당히 편리하다 보시면 되고 본 매물지에서 또한 7분 거리에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로 지하철 이용도 상당히 편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양재동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양재천과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 그리고 뒤쪽으로는 구룡산과 청계산 등이 자리를 하고 있어 공기가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다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 매물지에서 도보로 한 1km 이내에 코스트코라든가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서 생활 편리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군과 또 녹지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저희가 입지 포인트 한번 들어봤는데요. 앞서 개포 주공과 인접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후광 효과나 수혜 부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개발에 좀 초점 둔다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개포주공 재건축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어떻게 호재라고 보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개포주공 일부 단지, 1단지와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축 심의를 통과를 했다 보시면 되겠고 6월 달에는 사업 시행인가 11월에는 관리 처분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15년 4월에서 5월부터 이제 이주가 시작되는데 총 세대 수가 한 11,000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대가 이미 포화 상태인데 거기에 이주 수요가 11,000세대 정도 이주를 한다면 임대가 상승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현재 그 우면 산자락에 보시면 LG 연구단지나 KT 연구단지, 그러니까 대기업의 어떤 연구단지들이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2015년에 이제 삼성에서 R&D 연구단지를 신규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이게 이제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로 총 6개 동이 건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규모로 연구 인력들이 더 이제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제2양재대로와 강남 순환고속도로 등 이 교통의 어떤 확충을 위한 그런 계획들도 많이 잡혀 있고요. 또한 현대 기아자동차 본사 바로 옆에 보면 그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가 이제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 시설과 더불어서 CGV와 대형 업무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고요. 현재 채권 단가는 4,660억 원에 이제 매각 합의가 된 상태이고, 관련 인허가를 이제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96,000제곱미터의 총 사업비가 2조 4천억 정도가 투자가 된 만큼 이 양재동, 그러니까 이 서초구에 위치한 이 끝자락에서 가장 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그 지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포주공의 재건축 관련 호재뿐만 아니라 파이시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자, 올해 여름인가요?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3층 건물의 투룸 매물 정보면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내용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58m 양재 대로변에 위치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는데요. 2014년 9월 달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정남향의 네모 반듯한 부지에 땅이 올라가기 때문에 방 2개, 욕실 하나,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완벽하게 분리된 구조로서 실제로 전용 면적이 12평이 넘는 좀 넓은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4개 면 모두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고, 내부에는 그 이제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하이그로시, 그리고 식탁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고, 거실은 또 아트홀까지 설치를 해서 내외관 모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 인근에 비슷한 평수의 어떤 빌라 건축비보다 한 2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만큼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해서 편의시설들을 잘 갖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궁금한 부분, 역시나 가격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격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고요. 네. 전세는 현재 2억 3천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보증금 5천에 월세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네. 실투자 금액이 한 5천, 그러니까 전세로 하시게 되면 4천만 원, 월세로 투자하시게 되면 6천만 원이신데, 실제 이제 대출 이자를 제하시고 나게 되면은 연수익이 한 10%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앞으로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개포주공 이주 수요로 인해서 상당히 장기간 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매가 2억 7천만 원의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전세를 활용해 봤을 때는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이고요. 월세로 했을 때는 실제 투자 금액 6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익률 10% 정도 내다보고 있고요.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알천도시개발 오동준 소장께서 가져오신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 보고 오실게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그리고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 7분 거리입니다. 준공 연도 올해 여름 8월로 예정돼 있고요. 5층 건물의 3층입니다. 1억 7천만 원이 매매 금액이고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2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5,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포인트 짚어주실 때 강남대로와 인접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 어떤 추천 포인트 있나요? 예, 처음에 설명해 드린 대로 지금 가장 좀 핫한 지역입니다. 강남권 지역 투자상에서는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대로변과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이제 그 강남대로변 인근 주변으로 해가지고 뭐 지하철 연장 개통 등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주변에 뭐 대형 개발 호재 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 등으로 인하여서 이 그 시세 차익도 충분히 노려보실 수가 있는 매물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본 매물 같은 경우 이제 원룸 주택이다 보니까 이 임대 수요 자체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반포동 같은 지역은 그 전형적으로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한 이제 본 건물 자체가 원룸치고는 굉장히 좀 넓다고 할 수 있는 약 6평 정도의 전용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그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주 근접을 생각하시면서 이 매물에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 역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출퇴근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이 가까운 역들이 있을까요? 그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하철 9호선의 그 신논현역과 지하철 7호선의 논현역 자체의 두 개의 전철역 사이에 한 가운데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개의 전철역 모두 다 도보로 한 7분 정도 안쪽으로 이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도보로 지하철 이용하시기는 굉장히 또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이 강남대로변 같은 경우는 뭐 140여 개의 지금 버스 노선이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하철이 아니더라도 대중교통 환경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강남대로변 이면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막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를 보이고 있는 강남대로변 이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주 인구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본 반포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 잠깐만 다시 좀 설명드리자면은 네. 이제 좌측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죠. 반포 자이 아파트 매매가 한 30평대 기준으로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전세가는 한 9억에서 10억 정도 형성하고 있는 반포 자이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또한 북측으로는 반포지구 재건축 단지가 입지해 있으면서 또한 남측으로는 강남역이 위치해 있을 만큼 강남권 지역 내에서도 최고의 핵심 요충지다라고 좀 이렇게 입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철과 버스 등 또 교통을 저희가 이용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교통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긴 한데요. 또 앞으로도 호재가 더해진다라는 이슈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우선 지금 당장에 올해 10월경에 지하철 9호선의 2단계 구간에 지금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지금 그 신분당선 자체가 지금 강남역까지만 들어와 있는데 이 1차적으로 강남에서 신사역까지 그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도보 7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신논현역 자체가 9호선과 신분당선의 환승역이 되어진다라는 굉장히 큰 호재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한 이렇게 그 환승역이 되었을 때는 뭐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승 역세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뭐 추진하고 있는 고밀도 개발에 대한 그 요건 자체를 어느 정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의 부분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 외에 교통 부분 외에도 그 지역에도 개발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제 강남대로변이 네. 이 강남권 투자의 핵심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잠깐만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 라인을 따라 가지고 테헤란로 주변으로 개발이 거의 이제 선행이 되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한 개의 굉장히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남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에 비해서는 이제 개발이 좀 소외가 되었던 지역인데 이제 그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고밀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이제 개발이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개발의 축이 지금 강남대로변 신분당선의 연장에 따라서 뭐 9호선이라든지 신분당선의 연장에 따라서 강남대로변으로 옮겨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 투자의 가장 큰 포인트는 강남대로변을 따라서 들어가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점들이 많은데 뭐 근처에 지금 강남역 인근으로 개발하고 있는 롯데타운 부지에 이제 그 롯데타운의 지금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가지고 뭐 굉장히 큰 이제 그 업무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2008년도에 바로 롯데타운 옆에 입주를 했었던 삼성타운의 입주 시에 인근 지역의 지가가 대폭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를 또 롯데타운 개발에 따라서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네. 또한 이제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지금 이제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 강남권 지하도시 개발 등으로 인하여 가지고 인근에 이제 그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이제 상업시설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일대로 해가지고 인구 유입의 효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인근 지역의 집가도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많은 개발 소식에 우리 오동주 소장님께서 숨이 다 차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핫한 개발지로 부상하고 있는 강망대로 인접해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지하도시 관련한 개발 소식까지 저희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과 또 그에 따른 가격까지 저희 쭉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올해 한 8월경에 준공 그 예정으로 네. 되어 있는 그 신축 원룸 주택 매물이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옵션이 다 갖춰져 있는 매물로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이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인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을 시에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외부에 대한 심의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까다로운 심의를 통과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내외부 상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매물이라고 그 말씀드리겠고, 또한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매매 금액 정리해 드리면은 매매 금액이 지금 1억 7천만 원이고요. 월세를 놨을 시에는 천에 한 80만 원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융자 약 1억 200만 원 정도를 이용하셨을 시에는 실투자금 5,800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신 매물이고, 모든 이제 은행 비용을 제외하고 1년에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익금이 약 504만 원, 임대 수익률로 환산했을 시에는 약 8.6%대 임대 수익률을 받아 가시면서 강남 지역의 가장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반포동에 투자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라고 마지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매가 1억 7천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연간 수익률로 한 8.6% 정도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셨네요.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는 부동산계의 비타민이죠. 김영우 팀장의 또 다른 매물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송파동 다세대 주택이고요. 8호선 석촌역 도보 6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올해 5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5층 건물 중 2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금액 넘어가 볼게요.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송파구 송파동으로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메리트가 가장 중요한지 그 추천 포인트 듣고 갈게요. 네, 일단 송파동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개발 호재가 많이 있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근데 이 개발 호재라는 것이 개발이 잡히는 시점과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가격 변동폭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에 있던 개발 호재들은 모두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대신 이제 2016년에서 2017년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거의 다른 매물과는 좀 다 틀리게 편하게 알고 내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제 사고 팔지 그것만 해도 사실 불확실성을 많이 덜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앞으로 교통은 어떻게 개선이 돼 가는지 입지 여건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현재 지하철 8호선 석촌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인접대로로는 송파대로와 양재대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송파구는 아무래도 이제 공원, 그러니까 석촌호수라든가 올림픽공원 등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도 괜찮은 편이면서 또 롯데월드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어떤 놀이시설 또한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교통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9호선 이제 1차 구간인 신논현역까지 개통돼 있고, 올해 이제 2차 구간인 이제 종합운동장까지가 개통이 되고요. 그리고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이제 강동구에 있는 보훈병원까지 3차로 개통이 되는데, 9호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1차 구간이 개통된 이 개화에서 신논현역 사이에 부동산 지가가 많이 상승한 거를 비춰봤을 때, 이 강남구와 강동구, 송파구, 그리고 강동구로 이어지는 이 9호선 라인의 부동산 지가 역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속천역 같은 경우에는 급행 노선에서는 이 환승역 구간이기 때문에 그 메리트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일대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가 좀 비슷해서 투자하기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개발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맞물리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일단 제일 잘 아시는 게 이제 롯데타워, 이제 123층 높이로 이 서울 중심지에서는 보기 드물게 아주 초고층 빌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송파구가 이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송파구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 동남권 유통단지 위에 보시면 이제 문정법조 단지가 이제 새로 생겼는데 그 단지 내에는 이제 많은 법조 타운과 더불어서 이 R&D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그 회사들이 또 이쪽 문정 법조 단지 내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고 가락시장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현재 좀 어떻게 보면 이 도매시장이면서도 가락시장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뭐 악취도 좀 나고 이런 면이 좀 있었는데 1, 2, 3차에 나눠서 이제 자연과 그리고 문화, 그리고 물류가 공존하는 것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외에도 이제 KTX 수서역, 그리고 현재 역삼동에 있는 삼성 SDS 본사가 송파동으로 또 이전을 하는 등 많은 개발 호재들이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롯데타운과 문정 법조단지 등 이 도시 자체가 이미지 개선이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달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은 어떤가요? 네, 일단 송파동에서는 일단 그 전용 면적이 상당히 크게 나온 사이즈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방 2개 욕실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발코니가 따로 있으면서 주방과 거실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일단 내부는 모두 고급 마감재로 깔끔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일단 임대라든지 실거주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주방과 거실이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전월세 금액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인근의 옆 건물이라든가 뒤쪽에 막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채광 또한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차 공간은 잘 확보가 돼 있나요? 네, 주차는 이제 1층에 필로티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 실제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다라고 저희가 소개가 나갔습니다. 네. 송파동 쪽에 좀 매물치고는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송파동에서 전용 14평이면서 신축 매물인 게 2억 5천이다. 그럼 굉장히 저렴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석촌역에 위치한 그 9호선 그 개통으로 연장 구간으로 인해서 이 환승역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개발 가치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매매 금액이 2억 5천만 원, 그리고 전세 놨을 시에는 2억 1천만 원, 그래서 실투자금이 4천만 원이라 보시면 되겠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한 8% 정도 나오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을 좀 비교적 쉽게 알고 갈 수 있는 매물, 그리고 그 개발 호재들이 직접적으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이 매물이 어떤 그 향후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어떤 분들이 이 매물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제일 좋을지 그 대상도 한번 짚어보신다면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상담을 좀 받아보면은 네. 현재는 일단 임대를 주고 나중에 뭐 이제 아드님이나 이제 따님이 거주하시기를 원하시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 투룸이면서 전용 면적이 이렇게 14평이나 되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임대를 주셨다가 나중에 아드님이나 이제 식구가 생겨서 신혼부부 같이 입주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관심 가시는 분들 분명 계셨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송파동, 양재동, 그리고 반포동 세 곳의 매물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연락 주실 분들 전화번호 고지합니다.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봄날입니다. 이 만개한 꽃을 보면서 정말 편안하게 웃음 짓고자 하시는 분들 고민 덜어내기 위해서 저희 부동산 가이드 이 시간 활용해보시는 것 어떨까 싶네요. 오늘 김영우 팀장, 오동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각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